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6월 29일입니다. 토요일 방송할 건데요. 지금 당대표 선거,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 그 다음에 사실상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여의도 대통령은 아니고 입법 독재 이재명이가 있고, 또 이쪽에 보면은 윤석열과 김건희, 그 다음에 윤석열과 김건희를 막을 자가 누구냐 하고 지금 당대표가, 국힘의 당대표 선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경우든 이대로 3년을 가면은 정치에 의해서 국민들은 더 도탄에 빠지고 아주 걷잡을 수 없는 국가 동력의 상실을 갖고 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그 문재인을 보고 좌파 진보냐 해가지고 제가 문재인을 치려고 5년 전에 유튜브를 개설한 게 아니고, 그 민주도 좋고 진보도 좋고 보수도 좋고 그 다음에 국가 발전도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탄핵 과정부터 보면 그때부터 정치가 망한 거예요. 그때부터 정치가 실종 상태로 들어갔고, 그 이후로 문재인이가 그건 주워 먹었고 정권을,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한동훈이가 문재인이 충성하면서 완전히 정치를 괴멸시킨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이라는 놈이 부상이 됐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고, 윤석열의 상황인 김건희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지금 윤석열이가 무너지고 있고 절대 재기가 안 됩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재기가 안 되는데, 여기에 한동훈이가 문재인에 충성하고 과거에 민주당 정권 대 보수를 괴멸시키고 이재명을 보호했어요. 한동훈이는, 윤석열도 그렇잖아요. 근데 한동훈이가 그 틈새를 비집고 윤석열이 무너지는 걸 보고 지가 보수의 적장자다, 보수의 적장자가 될 것이다 하고 들어왔죠. 그런데 이 보수라는 것이 78년에 강건한 보수인데, 여기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란 정체불명의 애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셋 다 정체불명인데 이제 쥐들끼리 싸우는 형국이 돼버렸죠. 이재명만 잡으려다가 2년 반 동안 하나도 못했어. 그러니까 쥐들끼리 고륙상정을 하는 거야. 윤석열과 김건희와 한동훈은 같은 파였고 같은 좌파 진보 출신이었고 보수를 괴멸한 건데, 보수를 놓고 쥐들이 주인이라고 싸우고 있죠. 그렇죠? 기가 찬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당이 망가지면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문재인이라는 도 5년 동안 제일 문제가 문재인의 책임을 안 졌다는 거고,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놈들은 더해.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근데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중에서 누가 탑이냐? 김건희가 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파 얼치기 평론가들은 돈 빨고 앵벌이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또 그래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힘 108번대들 중에서 한 30-40%는 있어요. 걔네들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과정과 보수의 아주 참사적인 괴멸을 뛰어넘는 괴멸에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누구 싸움이냐? 당대표 선거로 한동훈이가 갑툭튀로 나왔고, 원희룡을 대타로, 윤석열 대타로 내세웠고, 이거죠. 쥐들끼리 싸우는데, 여기 맨 꼭대기에 정점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김건희가 있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그 얼치기 평론가들도 여기저기 듣는 소문이 많을 거예요. 국회의원들한테도 듣고, 정부, 국정원, 또 국힘 애들한테도 들을 거예요. 김건희에 대해서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쭉 보면은 윤석열이 2년 반 가까이 되니까, 상부 대선부터
쭉 보면은 모든 곳에 김건희가 있다는 거죠. 아주 상징적인 예가 김건희가 미국에서 들어온 핵 잠수함, 그 미국의 그 동맹국한테도 그 공개를 안는데 윤석열이 하도 갖다 바치는 공개했는데 핵 잠수함 시찰을 내부에 들어가서 김건희가 했다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지금 김건희가 주가 조작의 사건이 있느냐? 그건 뭐 100%, 99.99%야. 나도 100%라면 잡혀 들어가고. 나도 골치 아파, 인생이. 그 다음에 양평고속도로 사건,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뭐 명품백 사건,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가 솔직히 300만원짜리 받아서 그걸 얼른 내놓고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걸 국가기록관리물실로 들어갔다고 칠하려면 윤병질을 해서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 다음에 김건희가 만난 애들은 꼴통,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나 김건희와 윤석열이 만난 애들은 또 우파 앵벌이 유튜버를 만나서 정치를 폈고, 그 다음에 좌파 진보들 세를 얻어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조정당하면서 대통령직을 하다가 대통령직을 탈환하고 나서 지금 이 모양 이꼴로 만들었는데, 한동훈이나 애로 들어가 보면은 한동훈이는 윤석열에 의해서 키워진 애예요. 한동훈이가 크게 탄압도 안 받았고 윤석열이하고 조기를 치면서, 그죠? 또 울산 부정선거 사건 그런 걸 좀 치면서 문재인한테 눈박해 나가지고 뭐 연수원으로 쫓겨나고 또 윤석열은 박근혜에 의해서 저 양평인가 어디로 갔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은 이 김건희가 말한 거에 따르면 윤석열 저거 멍청이야. 밥뿐이 못 먹어. 먹는 식충이야. 아무것도 자기 없이는 할 수가 없어. 그 육성으로 공개됐잖아요. 그리고 그 최진영이라는 그 재미 목사가 그건 좌파 진보 맞죠. 그 폭로하는 거 보면은 기가 차고, 또 그 김건희가 과거에 이명수란 그 서울의 소리에서 녹취록이 폭로하는 거 보면 기가 차죠. 그게 실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 아무리 막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 녹취록을 들어보고 김건희의 언행을 보면은 사실적으로 지가 대통령이라는 소리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어 보니 좌파 보수 진보 우파 필요 없더라. 우리는 어차피 노무현을 존경하는 좌파 진보 있지만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우파로 들어갔고, 우파 저것들도 형편은 없지만은 우리는 그거 상관하지 않고 우파 저것들 정신 차려야 한다. 내가 대통령이 돼 보니 이렇더라. 내가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임기 5년 동안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말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상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그 다음에 용산을 누가 통치하느냐? 그 새어 나오는, 저도 개인적으로 들어요. 우리 후배 친구들한테. 용산은 사실적으로 김건희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도 요번에 보면은 JTBC에서 폭로하죠. 민주당 애들이 청문회에서 임성근이 보고 너 이종호 아느냐? 펄 인베스트먼트 그 김건희 일가의 주가 조작을 주도한 이종호를 아느냐? 모릅니다. 골프 안 쳤냐? 안 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김건희가 지금 마수를 내리고 대통령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악할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은. 윤석열 만기 1년 후쯤 되면은 말기까지 안 간다고 봐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당대표를 돼가지고 윤석열하고 차별을 두고 대권을 가져가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얼치기 평론가들이나 고고TV도 간혹 가다 그러지만 윤석열이 캐비넷에 비밀번호를 누가 갖고 있느냐? 윤석열이 가지고 있을 것이냐? 윤석열은 애가 사람이 좋죠. 윤석열은 뭐 툭툭 술 한잔 먹으면 야 우리 친구야 동지야 이런 애고, 김건희가 그 캐비넷의 키를 갖고 있다는 거죠. 실사적으로 나오는 게 이때까지 누구야
한동훈이하고 김건희하고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는 거죠. 까똑을 주고받고 한동훈은 김건희를 모시면서 검찰총장 서울지검장일 때부터 그 전부터 사모님으로 모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윤석열은 멍청하기도 하고 국정에 그냥 경무에 시달리니까 한동훈은 김건희하고 소통을 하면서 지시를 받았다는 상상이 가능하죠. 이런 걸 팩트라고 그러면 나 잡혀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게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제2부속실을 아직까지도 설치 않는다는 거죠.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김건희가 장악한 대통령실은. 그거 뭐냐고, 이놈만 걸어놓고 감시가 안 돼. 그 다음에, 민정수석 없애버렸죠. 민정수석실을. 그죠?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때도 안 했으니까 박근혜가 당하는 거 보고 안 한다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다 뭐냐.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라는 놈은 그 부정부패를 지킬 인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김건희를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 안 만들고 민정수석실 없애버리고 특별감찰관 안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다 관장한 놈이 누구냐? 이게 대통령 선거 기간에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윤석열이라는 놈이 제2부속실 안 만든다. 예산 쓸 수 없다. 민정수석실 안 만든다. 조국이 같은 놈이 태어났다.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 안 만든다. 그거 만든다 그랬어. 그런데 그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면서 인사권을 갖다가 다 누구한테 보냈죠? 한동훈한테 보냈죠. 한동훈 법무장관 할 때까지 1년 8개월 동안. 그죠? 그러면은 인사권을 지금 누가 장악했었느냐. 윤석열이가 인사하는 거 보면 이 새끼 아무것도 몰라요. 같이 술 먹던 친구, 어릴 때 불알 친구, 똘똘이 친구, 서울법대 친구, 검사 친구. 그죠? 인사 검증에 들어간 게 누구였어요? 한동훈이었죠. 근데 개판을 쳤죠. 그러면은 인사 검증을 할지 과연 한동훈이가 했을까? 윤석열이가 했을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김건희가 했다는 게 나오는 거죠. 김건희 인맥은 갖다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나온 게 최재형이라는 애가 특들인 코바나 컨텐츠에 갔다가 명품백 300만 원 주식에 티 입고 노브라에 침 발에 탁탁 뱉으면서 옹그리고 앉아서 금융위원 임명, 금융위원 임명을 최재형 앞에서 막 떠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알았어요. 그럼 그 사람 임명하세요. 이랬다는 거 아니야, 김건희가. 그렇죠? 그러면 모든 인사를 누가 주도했느냐? 대부분, 뭐 국무총리 정도야, 뭐 모르겠어. 김건희가 하도 활발한 활동을 하니까 김건희의 지시와 승인에 의해서 한동훈이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의 부정부패, 주가 조작부터 양평고속도로 사건, 명품백 사건 이런 거를 나머지도 엄청나요. 한남동 리모델링 비용, 용산 용콘대 리모델링 비용, 그런 게 엄청나게 터졌잖아요. 그런 걸 이때까지 누가 막았냐? 김건희의 지시에서 한동훈이가 막았다는 거죠. 인사도 김건희의 지시에 따랐고, 이재명을 치는 것도 그랬고, 또, 국정 경비가 누수되고 이사한 거, 유령업체한테 주는 거, 이게 다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이 막았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그런 일을 했다면은, 용산 이전 비용, 한남동 리모델링 비용, 용산 리모델링, 이런 걸 했다면 난리가 났겠죠? 최소한 수십억을 합하면은 100억 단위가 되니까, 이재명은 지금 깜빵에 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게 김건희가 지금 키를 잡고 있어요. 그래 한동훈이가 지금 윤석열을 치려고 그래도 김건희가 나선다는 거죠. 비켜! 내가 할 거야. 멍충이 비켜! 내가 사실상 대통령직을 했잖아. 한동훈이는 내가 상대할 수 있어. 왜?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아꼈대잖아요. 그렇죠? 대선 전에 나는 정치 안 하려고 그랬다. 정치 맡기는 한동훈에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한동훈이가 윤석열 깔짝거리고 있지만은 타겟은 김건희라는 것을 김건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왜? 김경률이가 마리 앙뚜아네트는 마녀 사냥으로 화형을 당했다. 결국은 김건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거기서 돌아버렸다는 거 아니야? 김건희하고 윤석열이가. 그죠? 그러면은 한동훈이가 결국은 윤석열을 치는 게 아니라 김건희를 쳐야 되는데 못 친다는 거죠. 김건희가 캐비넷의 비밀번호를 열어버리고 총력전이 된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할 수 있겠어요? 쥐가 협조자가 됐어. 국정농단의 협조자가 됐다는 거지. 김건희의 국정농단의 협조자가 가장 강력한 협조자가 한동훈이었다는 거죠. 그 정치인들 다 알아요. 제가 만나봐도. 그렇죠? 그냥 무너지길 바라는 거야. 야당이나 또 상식적인 건, 아이, 괜히 건드려가지고 나도 똥을 쏠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동훈이하고 김건희하고 붙어요. 보시면 알지만, 김건희 씨가 보통 애가 아니에요. 맹한 게 이상하게 정치를 갖다가, 섭렵을 해가지고, 천공이 있잖아요. 그죠? 우파 유튜브 앵벌이들이 있잖아요. 한동훈이가 우파 유튜브 앵벌이들 김건희 쪽에서 돈 뿌리면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당합니다. 그리고 조선중앙은 아직까지도 김건희 편이에요. 한동훈을 지원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김건희하고 한동훈 싸움이 될 적에 국민들이 성원이 없으면 한동훈은 당한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국민들도 똑같은 놈들이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망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싸우고 있어? 이런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한동훈 대 김건희 싸움을 유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동훈이가 그런 깜냥이 있겠어요? 한동훈이 파헤치면요, 이재명만큼 나오고 조국이만큼 나와요. 그 힘을 윤석열을 통한 김건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전부 다.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쪽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보수를 내세워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